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 병원마다 추천이 다 달라서 헷갈리신다고요? 뭐가 정답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성형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성형 재수술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 늑연골에 대한 영상입니다. 근데 늑연골이 종류가 두 가지인 거 알고 계시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깜빡하면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자가늑연골 그리고 기증늑연골이죠. 하나는 내갈비연골을 쓰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남해갈비연골을 쓰는 거죠. 아니 그럼 남의 연골을 써도 괜찮은 거면 왜 굳이 내 연골을 떼는 거죠?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남의 연골 쓰면 아프지도 않을 거고 떼는 수술 안 하니까 흉터도 없고 비용도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큰 착각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가늑연골 전문인 제가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코재 수술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럼 늑연골은 왜 필요한가? 일반적으로는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지지구조 만드는데 쓰기도 하죠. 근데 재수술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이전 수술에서 이런 재료들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재료가 필요한데 자가조직으로 자가늑연골이 있는 거고 자가늑연골을 쓰지 않는다면 그 대체 재료로서 남해연골,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거죠. 늑연골은 양도 많고 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교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지지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가늑연골이 더 좋냐 아니면 기증늑연골이 더 좋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아직까지도 기증늑연골을 첫 번째 선택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자가늑연골을 추천하는데 또 어떤 곳은 기증늑연골도 자가늑연골하고 똑같고 자기 몸에서 채취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더 낫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자가늑연골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가늑연골은 본인의 이 갈비뼈에 연결된 연골 부위에서 채취한 연골을 말합니다. 보통 6번에서 8번 갈비연골에서 채취를 합니다. 이 자가늑연골은 내 몸에서 채취한 조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없고 감염이나 염증에도 강하고 생착되면 잘 흡수되지도 않기 때문에 모양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죠. 그리고 원하는 만큼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충분하죠. 그리고 귀연골이나 비중격에 비해서 단단한 성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튼튼하고 코의 구조를 만들었을 때 유지하는 힘도 뛰어나죠. 때문에 원하는 교정량을 달성하기 위한 점 관련돼서는 매우 뛰어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채취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채취 부위에 추가적인 흉터가 생기죠. 그리고 재료 특성상 연골을 채취해서 그거를 깎아내고 조작하게 되면 와핑의 변형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조차도 저같이 자가늑연골에 숙련된 전문가에게는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하죠. 수술 시간도 2시간 정도로 많이 단축됐고 절개선 흉터도 환자 체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슬림한 체형 정도라 면은 1에서 1.5cm 정도면 채취가 가능합니다. 기육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응급실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무섭죠?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경험이나 술기가 부족하다면 늑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흉막을 건드리면서 기흉을 유발시키는 의료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의해서 수술하고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 이거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사고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담과 무서움 때문에 기증늑연골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 비용이죠. 난이도가 높고 많은 경험과 숙련된 술기가 필요한 수술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간단한 방식의 자가늑연골을 활용하는 수술이 아닌 비중격 구조를 흉연골로 재건하는 방식으로 수술하면 그만큼의 수술 비용이 산정되게 되겠죠. 아예 다른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충분한 교정과 한계점의 극복이 가능해지고 또 그만큼 수술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술기가 숙련되면서 수술도 정확해지고 수술 시간이 단축되었는데 그 성과를 환자분들께 돌려드리고자 술기의 난이도 대비 수술 비용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 비싸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기초 술기를 활용해서 저가로 덤핑 수술하는 병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기증늑연골은 짧게 설명할게요. 자세한 거는 영상 마지막에 링크로 연결하는 기증늑연골과 관련된 참고 영상 활용해 주시고요. 기증늑연골은 타인의 신체에서 채취한 늑연골로 살아있는 세포들을 모두 사멸시키는 면역 처리 과정을 거친
조직의 프레임만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착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에서 조직의 흡수 변형도 종종 발생하고 석회화된 성분의 프레임을 쓰는 경우에는 수년의 장기 경과 중에서 부서지듯이 무너지는 변형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불안정성이 문제입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감염, 염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런 인공적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채취한 자가 조직보다 결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냐? 장단점 따져봤을 때 둘 다 부담이 없고 괜찮다면 당연히 자가누경골이죠. 만약에 자가누경골 채취가 수술적으로든 비용적으로든 부담이 되신다면 목표가 낮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시면서 첫 수술 또는 변형이 적은 재수술인 경우에는 대체 재료로 기증누경골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표가 높고 비중격 같은 다른 재료의 양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심한 변형이 동반된 재수술의 경우에는 시간을 좀 두고서라도 비용도 더 모으고 그리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 기증누경골을 쓰는 게 그런 부담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증누경골을 쓰고 변형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못 이뤄서 다시 재수술하게 되면 그건 부담이 2배가 되는 거지 결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느 정도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이쯤에서 자가누경골 코재수술과 관련돼서 저희 병원에서 내원해서 수술 받으셨던 환자분들 케이스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변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코끝이 주저앉았고 코가 들린 형태로 구축 변형이 발생했죠. 그래서 콧구멍 노출도 심해 보이고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측면에서도 보시면 코끝 위치가 높게 들려 있고 전체적인 입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코끝이 심지어 윗입술보다 더 낮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코끝이 떨어진 변형이 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런 변형을 유발하는 인공재료를 쓰지 않기를 원하셔서 코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자가누경골만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코끝 지지구조는 물론 코바닥 부위에 대한 보강 그리고 콧대에 넣는 이식물까지 모두 자가누경골만을 사용했습니다. 자가누경골은 어떻게 모양을 잘 조각해서 적절한 위치에 올바른 술기로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술에 대한 이해도와 미적인 감각 그리고 자가누경골을 활용하는 수술 술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필수적이죠.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정면에서 입체감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잘 만들어졌고 퍼져 보이던 콧볼, 심하게 노출되던 콧구멍, 낮게 주저앉은 코끝 모두 아름다운 모양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보시면 코의 전체적인 입체감이 도드라졌고 코끝의 위치도 입술보다 훨씬 전방으로 돌출된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충분한 변화를 줬음에도 코 바닥 부분을 같이 돌출시켜 줌으로써 자연스러운 형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술 전후 결과 확인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코끝의 입체감은 도드라지지만 뭔가 코끝에 이식된 연골의 경계가 보이는 어색한 느낌, 그리고 콧구멍은 뭔가 부자연스럽게 변형된 느낌이죠. 비주도 아래로 좀 떨어져서 길어 보입니다. 측면에서도 보시면 코끝에 뾰족한 느낌의 코 기둥, 콧볼, 억지로 당긴 듯한 느낌, 뭔가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죠. 코 기둥은 뭔가 눌리듯이 아래로 살짝 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가 너무 커 보이는 느낌만 들고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죠. 코 바닥에서 보시면 이식된 연골의 지지 구조가 약해져서 한쪽으로 무너지면서 뒤틀리는 변형도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 들어보니 이전 수술에서 기증누경골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술에서 기증누경골을 모두 제거하고 자가누경골을 활용해서 수술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얇아진 코끝 피부 조직에 대해서는 누경골 주위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연조직들을 활용해서 조직 보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지 구조를 튼튼히 만든 다음에 콧날개 연골을 비롯한 다양한 코의 구조들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잘 배열해주면 이런 부자연스러운 느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정면에서의 모양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코끝에 부드럽고 둥근 느낌, 그리고 콧구멍의 변형 상태도 많이 교정되었고 입체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코끝의 하이라이트 지점을 부드러운 굴곡의 직반버섯 라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줘서 훨씬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코바닥을 같이 돌출시켜 줌으로써 억지로 당긴 듯한 느낌도 많이 개선하였고 콧대를 자연스럽게 낮추며 코끝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훨씬 나아진 느낌입니다. 코 바닥에서도 보시면 변형된 비주가 모두 개선되고 콧구멍도 비교적 대칭적인 모양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 전후 결과 확인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정면 사진 보시면 코끝이 뭔가에 세게 눌린 것처럼 한쪽으로 찌그러지고 낮아진 듯한 변형이 와 있습니다. 코끝도 뭉툭한 느낌에 콧대 입체감도 도드라지지가 않죠. 측면에서 보시면 콧대와 코끝 입체감이 부족해서 한모령 얼굴이 도드라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형태의 옆라인은 아닙니다. 밑에서 봐도 코끝에서 뭔가 눌린 듯한 콧구멍 변형이 와서 찌그러져 있고 볼륨으로 코끝을 억지로 높여놓은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실리콘만으로 코를 높여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변형이 발생한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늑연고를 활용해서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들어 드렸고 짧은 코 고정 술기를 통해서 코끝 연골들을 충분히 분리하고 재배치해 줌으로써 최대한의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콧대 시작점은 오히려 살짝 낮추고 콧대 중간 쪽부터 코끝까지 연결되는 부분에는 충분한 높이 변화를 줌으로써 아름다운 콧대 라인을 만들어주기로 수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분한 변화를 만들었을 때 코 바닥이 낮으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해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 바닥에 대한 수술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정면에서 코끝 입체감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고 코끝이 한쪽으로 뒤틀린 듯한 변형도 얼굴 중심에 맞춰서 가지런히 잘 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코끝이 충분한 변화가 생겨서 코의 옆라인이 아름다운 형태로 바뀌었고 중안면을 같이 돌출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충분한 변화를 줬는데도 꽤나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바닥에서 보시면 코끝 입체감이 충분히 살았고 콧구멍 모양도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타원형의 강낭콩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 전후 결과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코 상태, 원하는 결과, 그리고 환자분 조직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재 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작용도 덜하면서 원하는 목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동시에 예쁜 결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에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